둘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뭐? 2월 셋째 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설 연휴 뭐 부모님 뵙고 그러고 뭐 쉬고 그러다 뭐 출근도 하고 이러저러 금방 시간이 가버렸네요. 맞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연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약간 짧아가지고 연휴가 네. 그쵸? 조금 맞아요. 아쉽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시댁 다녀오고 뭐 본가 다녀오고 나니까 그냥 연휴 네. 그냥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왔냐면 제가 네. 지난주에 쓴 기사인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화제가 돼서 이거 관련해서 안골라에서도 함께 예비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함께 맞아요. 대화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 네.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저희 아젠다를 일단 화면에 띄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가 꼽았는 이 주제, 남녀의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대남과 이대녀의 정치적인 이념 차이. 네네. 예, 요거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중에서 한국이 지금 최악이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 기자가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거 FT 분석 맞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대남, 이대녀의 이런 뭐 젊은 세대의 네. 남녀 갈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리자면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이 최악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어요. 다만 분석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최악이긴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 남녀 이념차가 발생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현상이다라는 그거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이제 뭐 생각이 뭐 태어난 시기도 같고 뭐 생활하고 뭐 겪었던 일들도 굉장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이념을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네. 갖게 마련인데 네. 제너레이션 Z세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가요? 네네. 누구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제 목소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시 설명드리면 그 Z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에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념차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이렇게 그렇군요.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이대녀, 이대남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인식 차이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미국은 정치적인 성향 격차가 그 남녀의 정치적 성향 격차가 40% 포인트가 났고요. 독일은 30% 포인트. 잠깐 이거 그래프로 한번 보죠. 네. 자, 미국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어퍼 스케일에 있는 게 이제 리버럴, 그러니까 진보고 아래쪽은 그 컨서버티브, 네. 예, 보수인데 지금 미국은 보니까 전부 그래도 위에 있기는 하네요. 다 네네. 스스로를 지금 진보.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거였죠. 보통 20대들은 네. 진보 성향이 강하대요. 보통 그렇죠. 남녀를 통틀어서 예. 다 몇 세기 동안 이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앞선 세대에서도요. 아니 사실 우리 뭐 대학생 때라든가 청년이었을 시기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를 당연히 내가 진보적이다.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변화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지킬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가족도 없고 당연히 사람이 그러면은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성향을 진보라고 일컫는다면은 그러면 진보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대체적으로. 네. 예.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제 미국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4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의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요. 독일만 하더라도 음. 지금 이대남들이 조금 조금 보수 아래, 쪽이 보수 쪽. 그래도 네. 더 많았네요. 네네. 지금 뭐 극우 정당이 독일에서도 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분석이더라고요. 그 독일은 특히 음. 지금 이민자 문제들 맞아요. 때문에 네. 좀 젊은 세대가 이민자 문제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단호한 네. 젊은 그러니까 남성들이 음, 음, 예,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이민 정책에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좀 본인의 성향이 음, 이제 보수다 이렇게 음. 진단을 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옆에 보시면 남녀의 이념 차가 25%포인트 정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성이 보다 진보적인 반면 남성은 이제 덜 진보적이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가별로 사실 뭐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좀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스스로를 진보라고 진단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질문이 달랐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진보와 보수냐라고 질문을 했던 문항을 분석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와 아, 독일과 당신의 성향이 네, 진보냐?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와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지지 정당 지지 정당을 가지고 물었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네요. 질문 자체가 자,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래프를 한번 보죠. 네, 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남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막 40%포인트씩 나고 이러는데 지금 한국이 최악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파이낸셜 네, 타임즈가.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50%포인트 이상 확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선 나라들과 달랐던 점이 여성은 진보, 네. 남성은 보수. 거의 그래프만 보면 서로 쳐다도 안 보일 것처럼 쫙 갈라지잖아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이 그래프가 이제 떴는데, 와, 지금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거의 30% 정도가 이제 본인을 이제 진보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거의 30% 정도가 지금 보수로 분류가 돼 버렸어요. 네, 그 되게 짧은 연도 보면 한 2015, 16 네. 정도부터 거의 빠른 속도로 보수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이는 2016년 거잖아요. 이때부터 확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남성이 근데 2019년 정도부터는 아예 이제 진보가 아니에요, 지금. 네. 예.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경우하고는 지금 질문이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네요. 네네. 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우리 이대남들의 보수화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여러 이슈가 됐었던 쟁점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기사를 보면 이 정도까지인가? 다른 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한국 20대 남녀 이념차가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의문점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석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지도, 네. 그래프 밑에 네.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인용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거기 취재를 했냐면 컨택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네네. KGSS에 연락을 해봤어요. 예. KGSS가 뭐냐면 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3년부터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이제 네.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200개 문항을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 연구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대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 조사가 뭐 국제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수도 좀 되나요? 모수가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수를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하네요. 20대는 뭐 20대들은 그 여론조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네. 100여 명 정도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튼 그 센터장님께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네. 김지봉 교수님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안 그래도 이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용했는데 뭔가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나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네? 라는 게 이제 음. KGSS에서도 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대남의 그 보수 성향이 뭐 30% 가까이, 네네. 여성은 30%가 이제 진보 성향이, 요게 지금 KGSS의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KGSS의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조사를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KGSS의 연구에 참여했던 이제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가 네. 그려봤다는 거예요. 아, KGSS 그 조사 가지고. 혹시 새롭게 그린 것도 있나요? 네네.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네. 김창환 교수님이랑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 그렇죠. 그래도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보고 그 음, 교수님도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너네들 아, 파이낸셜 타임스 어떻게 분석을 한 거야? 근데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분석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래프처럼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어, 저희도 이제 KGS 그 조사 가지고 별도로 이제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 문항이 미국이랑 영국이랑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 당신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음.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고, 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음, 유튜브에도 떴는데, 맞아, 예, 네, 네. 똑같이 20대 남녀한테,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 당신이 진보냐, 음, 보수냐, 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다 진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답변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KGSS가 두 가지를 질문을 모두 했더라고요. 네,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문항,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렇게도 물어도 받고, 네, 당신의 지지 정당은 무엇입니까? 뭐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문항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을 분석했던 그 문항을 가지고 그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20대 남녀의 진보와 보수 그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그래프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뭐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하다. 영국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영국이랑 음,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영국이랑 예. 비슷한 거고, 그리고 이념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도표상으로 보면 여성이 한 38 정도 되고, 이제 남성이 한 12 정도로, 그러니까 영국이랑 차이도 비슷한 거예요. 한 30%포인트 덜 되게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념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떤 걸로 해봤지? 그래서 지지 정당 차이를 가지고도 분석한 걸로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지금 지지 그래프 보면 정당으로요? 네네 예, 그 그래프도 한번 띄워볼게요. 네 해봤더니 네, 어떻게 나오냐면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도 해봤지만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거 반복되고 있네요. 제가 네. 20대 남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해봤는지 지지 정당을 가지고 20대 남녀들의 지지 정당 추이를 가지고 음,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일단 보수가 그래도 조금 네 나오기는 했네요. 보수 지지 정 정당으로 네 보면. 20대 남성들 가운데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조금 늘어서 여성이랑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지지 정당으로 물어봤을 때는 독일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한 그쵸? 형태가 보였고, 음, 그다음에 그 본인의 성향, 음,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봤을 때는, 네네. 이제 영국이랑 비슷했던 네. 상황.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유달리 뭔가 좀 뭐 나쁘다, 뭐 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 그죠. 같기는 해요. 이념차가 20대 남녀 이념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심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음, 그러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뭐 한국에서는 음, 정말 20대 남녀의 그런 인식 차이가 음, 음, 뭐 거의 60% 포인트에 가까울 정도로 벌어져 있던 요 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해봐도 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아니 좀 한국을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도 직접 이 기자한테 어떻게 분석을 한 거냐, 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분석을 한 거냐 질문했거든요. 아, 바쁘다. 바쁘다. 예, 답해주지 않았어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주석을 밑에 보면 네. 어, 각 나라의 인구가 다를 거잖아요. 네. 인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했다라고 뒷부분의 주석에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의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마사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좀 남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남녀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입장이 좀 뭐 벌어지고 있다. 혹은 좀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의 뭐 분석까지는 저희가 뭐 충분히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다소 이제 여기에서 한국 같은 사례는 정말 뭐 극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식이 다소 좀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도 저는 조금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극우적인 어떤 여성 혐오 이런 것이 very common하다고 아주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여성 혐오가 일반적인 사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도 있고 여성 혐오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뭐 반대로 남성 혐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요. 그냥 네. 어떠한 성 갈등이 있는 것일 뿐인데 우리나라가 여성 혐오가 만연해 있는 사회다? 이 부분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한국은 이렇게 뭐 남성 혐오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출산율로 연결이 맞아요. 된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네, 안 아이도 안 낳는 난다.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소 좀 왜곡된 시각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안 예. 그래도 그 기자의 그 트위터 X를 들어가 보니까 네. "한국 여자들 불쌍하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예전에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사를 쓰는 것들을 보면은 뭐 한국의 어떤 뭐 여성의 뭐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30 몇 퍼센트 정도 낮다라든가 이건 뭐 통계적인 얘기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 사실 남성과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업 구조에 더 치중을 하고 있었는지 그 데이터가 되는 사람들이 뭐 단순 노무직이나 뭐 네. 서비스직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은 여성은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인터뷰들을 막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은 남자들 판이다. 네네. 회사에 다니면은 남자 판이고 뭐 여자들은 일하기가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렵고 뭐 아예 그 출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를 다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경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너무나도 이게 그냥 당연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국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다소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제 기사에도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실 영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다. 일본? 이거 원래 영국 회사잖아요. 네, 영국 회사인데 네. 2015년에 그 일본 니케이가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혼 케이자이가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댓글에 달린 건 보면 이거 사실은 영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예. 그 유튜버라고 뭐라고 해죠? 그 뭐라죠? 이용 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